안녕하세요, 김시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다양한 면접 사례를 분석해보고 또 판단하는 그런 첫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면접 상황이 참 다양하다는 거 아십니까? 자, 왜 그런가 하면요, 기업에서 그만큼 많이 개발을 했고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도 많이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면접 후기를 살펴보면요, 굉장히 당황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많은데요. 자, 그 당황한 것이 그냥 난처한 질문 때문에 당황한 경우도 있겠지만 아예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면접 상황이 또 적용이 되고 그리고 하라니까 또 우리 지원자들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굉장히 난처한 경우가 많았다는 그런 후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다양한 면접 상황을 만드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인성면접, 역량면접, 면접관들이 앞에 앉아 있고 또 지원자들이 앉아가지고 그렇게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진행이 되는 그런 면접 스타일. 아, 이런 정도면 됐지. 또 뭘 그렇게 부족해갖고 많은 면접을 만드느냐? 여기서 발전돼서 PT 면접,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었죠? 자, 그리고 또 토론 면접. 이 정도면 됐지. 뭘 그렇게 우리한테 바라는 게 많으냐? 라는 상황들이 아마 여러분들의 불만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렇게 다양한 면접 상황을 만드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기업을 이해해야지 우리가 대응력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이 어떻게 보면은 해결점을 찾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왜 그렇게 다양한 면접들을 만들어내는가 라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양한 면접을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첫 번째 뭡니까? 평가의 변별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자, 기존에 이렇게 전통적인 면접, 앉아서 면접관과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그런 면접들,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알죠. 정말 다 압니다. 영화에서도 봤었고, 또 드라마에도 나오고, 또 그리고 후기라든가, 또 선배들의 경험담, 그리고 또 면접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사진들이 보통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자는 어쩌면은 굉장히 익숙한 그런 모습을 또 예상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 맞춰가고 준비를 하겠죠. PT 면접, 물론 흔한 면접은 아닙니다. 모든 기업에서 다 PT 면접을 진행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PT 면접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2명 또는 3명의 면접관이 자리에 앉아서 서서 뭔가를 발표하는 그런 지원자를 바라보는 그 모습. 이것도 이미 알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PT 면접이라고 하니까 막 깜짝 놀라서 지금 뭐 그게 뭐예요라고 막 그렇게 난리치고 있는 겁니까? 깜짝 놀라서 그렇게 막 당황했어요? 아니죠. 이미 많은 기업에서 실제로 적용이 되고 있고 또 그만큼 많이 노출된 그런 익숙한 면접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토론 면접.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업에서 토론 면접을 하지는 않죠. 하지만 토론 면접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이미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약 6명 정도의 지원자가 서로 마주보고 또 앞에 있는 면접관들 앞에서 열심히 뭔가를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 떠올려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런 면접들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업에서 판단하기에는 변별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지원자들이 당연한 면접을 당연하게 준비해서 당연하게 들어와서 당연한 이야기를만 한다면 면접관들은 그 당연한 모습을 보고서 어떻게 A 지원자가 B 지원자보다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또 B 지원자는 C 지원자에 비해서 어떤 부분에서 더 좋은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는지를 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이렇게 3가지 면접 방식 말고 새로운 면접 방식들을 개발해서 적용하고 있는 거죠. 자, 2번째입니다. 2번째는요. 직무의 특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어떤 직무에서는요. 정말로 융통성이 많이 발휘되는 그런 직무들이 많습니다. 주로 이제 고객들을 만나야 되는 그런 직무에는 별의별 고객들이 다 있거든요. 우리 지하철 타면 이상한 사람 되게 많이 보지 않나요? 자, 이렇게
불특정 다수의 그런 고객들을 만나는 특히 그런 직무일수록 굉장히 순발력 그리고 또 융통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융통성과 순발력은 별도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황을 연출하고서 지원자들의 대응을 보는 그런 방식들에 관한 면접이 만들어지는 것이 또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면접 상황을 만드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직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인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자, 사람이라는 게 항상 예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만나서 뭔가를 한다면 실수가 없겠죠. 그리고 당황도 안 하겠죠. 또 무엇보다 긴장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면은 자기 방에서 막 긴장하고 막 그래요? 안 그렇죠. 편하죠. 굉장히 편한 장소입니다. 근데 그 장소가 만약에 공공적인 장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 80명 정도의 그런 학생들이 바라보는 그 앞에서 뭔가를 발표하는 상황, 편합니까? 그 누구도 편하지 않은 상황이 되겠죠. 자, 이러다 보면은 이제 그 지원자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는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에게 잘 대하고 그리고 또 뭐든지 여유가 있어요. 마음에 여유가 있는 그런 지원자의 모습이고 굉장히 호감을 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막상 이렇게 긴장되는 상황이 닥치니까 말을 막 함부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많은 그런 실수도 저지르고 그렇다면은 어느 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인지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지원자의 숨어있는 인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새로운 또 이렇게 다양한 면접 상황을 연출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조직의 특수한 분위기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조직이요, 군대 문화가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굉장히 수평적인 그런 문화를 가진 조직도 또 있죠. 자기 일만 잘하면 되는 그런 기업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사람 성격이 다르다시피 기업도 굉장히 성격들이 다르죠. 기업도 법적으로 인정된 인간이기 때문에 성격 없겠습니까? 그래서 법인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렇게 조직의 어떤 특수한 분위기가 마찬가지로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지원자들도 그런 특수한 상황과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좀 난처한 상황을 만들고 또 그 대응하는 모습을 통해서 파악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난처한 그리고 다양한 압박 상황에 또는 다양한 이런 새로운 상황의 면접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조직의 특수한 분위기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다섯 번째로 논리성과 설득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면접 상황을 만드는 것도 많습니다. 자, 사람이 당황하게 되면 논리적이 될까요? 아니죠. 버벅거리게 되죠. 그리고 또 말도 제대로 안 나오고 왜 보통 머리가 하얘진다고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뭔가 중심을 잡고 또 자기가 뭔가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건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이건 정확하게 그런 어떤 논거와 그런 자신의 중심을 잡아갖고 접근하는 그런 설득적이고 논리적인 모습을 가진 지원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화면을 보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능력이 있겠죠. 근데 그런 상황들을 그냥 단순하게 우리 지원자는 논리적인 사람입니까? 그러면은 아닙니다. 저는 논리적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원자는 없기 때문에 그런 인위적인 상황을 만들어 갖고 파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다음에는 입사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면접 상황을 만들어서 적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원자가 낯선 상황이 오고 또 미리 준비 못하는 그런 엉뚱한 상황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사적으로 또 정말 적극적으로 그렇게 그 상황을 자기 걸로 유리하게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기업에 들어오려는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그런 해석을 내릴 수 있는 여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난처하다고 해서 좀 당황스럽다고 해서 그 상황을 아예 포기를 해버린다면 그게 곧 입사 의지가 없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다양한 면접 상황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입사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노력일 수도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상황 대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면접 상황을 만든다. 어떻게 보면 커다랗게 보면 같은 의미가 될 것 같아요. 결국 사람 일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계획대로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또 자신의 직무가 그렇게 진행이 되겠지만 돌발 상황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레포트 쓰다가 아니면 어떤 문서 작업하다가 갑자기 컴퓨터가 좀 잘못돼가지고 그동안 썼던 자료 다 날라봤던 경험 한두 번씩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예상하고서 그렇게 당했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시는 분도 갑자기 정전될 수 있어요. 정전될 거예요. 좀 이따가. 그러면은 되게 당황하거든요. 네. 동영상을 못 봐서 당황할까요? 네.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상황이 갑작스럽게 또 돌발적인 상황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처하는 유연적인 모습을 기대하는 그런 면접관들의 의지가 바로 또 이런 다양한 면접 상황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제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그 다양한 면접 상황, 당황스러운 면접 상황, 그리고 또 여태까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면접 상황, 도대체 이런 면접 상황이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씩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소위 말하는 면접장에서 가장 유명한 이 파라바라 상황 아십니까? 갑자기 면접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면접관이 갑자기 손목시계를 풀러요. 아니면 옆에 있는 생수병을 집어서 듭니다. 그러더니 지원자한테 들이대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원자 일로 오셔가지고요. 이거 우리한테 팔아보세요. 참 많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보게 될 텐데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파라바라 상황입니다. 실제로 기업에서 굉장히 많은 빈도수를 자랑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 선배들은 또 앞으로 면접장에 가게 될 여러분들은 그 상황에서 그 물건을 잘 팔 수 있을까요? 난처합니다. 굉장히 난처하죠. 왜냐하면은 내가 오늘 면접장에 들어가면은 면접관이 나에게 생수병을 줄 거고 나는 그거를 꼭 팔아야지 라는 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닥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난처하고 또 뜬금없고 또 그만큼 또 당황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런 행동들을 면접관이 왜 그러는 걸까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뭔가를 팔아봐라 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정형된 그렇게 질문과 답변으로 이루어지는 그 면접 상황을 일단은 이렇게 좀 변형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고요. 그만큼 분명히 보고 싶은 것들이 있다는 거겠죠. 첫 번째입니다. 지원자의 적극성을 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뭔가를 팔아봐라고 했을 때 머뭇거리는지 아니면 네, 제가 팔아보겠습니다 라고 뚜벅뚜벅 걸어 나와서 생수병을 움켜잡고 시계를 딱 손에 잡는지 그 적극성을 보겠죠. 왜 적극성을 보려고 할까요? 그 조직이 적극적인 사람을 찾는 그런 조직일 때 이런 면접들이 많이 생기는 거고요. 또 자신의 직무가 그만큼 정말로 뻔뻔할 정도의 적극성이 필요한 직무라면은 또 그런 식의 요구사항이 많은 것도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보통 영업직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유형이 팔아봐라라는 그런 상황이 많다는 것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지원자의 상황 장악 능력입니다. 자, 괜히 물건을 팔겠다고 앞에 서서 벌벌 떨면서 면접관 눈치나 봐서는 안 되겠죠. 그 생수병을 잡고 시계를 잡는 순간 내가 이거를 세일즈하고 이 물건을 파는 실무자다라고 그렇게 머릿속에서 리마인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면접관이 아닌 이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고객이라고 완전히 시각을 바꾸고요. 그 상황을 장악하는 그런 능력. 쉽게 말해 볼까요? 카리스마요.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으면 뭐 합니까? 갑자기 막 들이대면서 막 사라고 막 소리 지를 거예요? 그건 카리스마가 아니라 억지겠죠. 장악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자기의 강요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이것을 사야만 하는지, 이 제품이 다른 제품과의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를
그때부터는 면접관에게 설득을 해야겠죠. 자, 설득이라는 거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배경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 어떤 특수성 아니면은 어떤 차별성 그리고 또 어떤 데이터에 의한 어떤 공인력, 공인정보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됐을 때 훨씬 더 설득력이 만들어지는 요소가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 계획적인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의 10명 중에 9명이 손목시계를 차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저는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관님도 손목시계를 찬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계획적인 사람이라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목시계를 지금 꼭 사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관한 이야기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해요? 그냥 단순하게 중얼거리고 끝나면은 별 의미가 없겠죠. 반드시 내가 이거를 팔겠다는 의지, 그 의지가 보여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결과가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신나게 뭔가를 팔겠다고 얘기하고 슬그머니 자리로 들어가 버리면 그건 안 되겠죠. 그때는 정말로 지원자들의 손에 시계를 쥐어주거나 생수를 쥐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 물건을 팔았다는 결과라는 부분들을 어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이 면접 상황이 좀 그려지시나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상황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생각할 거리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때 아마 이런 동영상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 당황스러운 상황 어떤 건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